오늘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끄는 테크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마트의 IT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인데요. 김장 대표님, 이번 스타트업은 마트에 네. 타겟팅한 기업인데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이번 기업의 평가 기준은 현재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예상되는 성장세들, 성장성 그리고 시장성을 집중적으로 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동네 마트 오토 플랫폼을 구축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또 동네 마트의 활성화를 돕고 있는 혁신적인 테크 기업입니다. 더만마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네 마트와 고객을 연결하는 오토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하셨고 여기다가 마트 부인화 솔루션을 다시 또 얹으셔가지고 골목 상권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2018년에 코리아 푸드컵 우수상을 받기도 하셨고요. 도마마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짧게 말씀드리면 동네 마트 오토 플랫폼입니다. 요새는 또 트렌드에 따라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오포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흩어져 있는 전국에 10,000개 정도 되는 마트를 묶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을 하는 플랫폼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동네 마트가 편의점과 대형마트 사이에서 상당히 좀 입지도 좁아지고 어려웠었던 게 현실인데 국내 최초로 이런 마트만 골라서 묶어서 이 오토 플랫폼화 시켰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동네 마트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서비스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동네 마트들은 아직도 이제 단순한 전단지나 문자로에 대한 수단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마케팅비를 많이 쓰고 계세요.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의 마케팅비를 쓰고 있는 마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존도가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역할을 아직도 전단지하고 마트에서 배포하는 문자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IT 역할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동네 마트에 또 다른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들은 동네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식자재 마트 중심의 마트를 저희는 타겟으로 했습니다. 흔히 요새는 동네 마트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고도 얘기하지만 반대로 보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 마트를 대상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 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동네 식당들은 식자재를 갖다가 많은 부분을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을 묶는 작업을 했고요. 단지 그들은 이제 온라인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IT를 모르는 분들이 앱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앱들을 갖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포인트 혜택이나 다양한 대형 마트에서 했던 혜택이 마케팅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마트들이 한 7,000명 정도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 마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앱을 다 사용하지 않고 지우는 역할을 해서 동네 마트들도 우리는 IT로 전향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앱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사실 결제가 붙어 있는 앱이 아니어서 사실 소비자들은 더 외면하는 형태의 IT적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6월 달에 새로 앱을 리뉴얼해서 2차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그 버전에는 개별 앱이 아닌 통합 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GPS로 가장 가까운 마트의 위치를 찾고 자기가 선택한 마트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또 결제 기능을 최초로 붙였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원리가 중요한 게 저희가 정산을 해서 재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마트에다가 그 마트에서 재정산 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디지털 방식인 벤이나 아니면 현금 결제를 했는데 이거를 핀테크 기술을 붙여서 더 IT로 접근했다는 게 가장 큰 피지가 큰 장점이고요. 저희 앱을 더 트렌드 있게 가는 역할로 진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전국의 중소형 마트들을 찾아가서 제휴를 맺고 또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가맹마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얻은 건 마트 사장님들의 마음이었고요. 잃은 것은 이것도 얻은 거네요. 몸무게가 15kg가 쪘습니다. 마트 사장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새벽엔 가락시장을 가고 또 마트를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막걸리 한 사발 먹게 되고 그리고 많은 마트인들이 사실 마트를 방문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좀
좀 약간 험난한 시장이잖아요. 누구도 극복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금방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벌써 한 5년째 이 시장을 분석하고 그들과의 호흡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는 좀 더 가장 중요한 마음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멈추지 않고 두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 프랜차이즈 협회는 한국마트협회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회들인데요. 그들 협회들이 또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체계를 맺고 좀 더 깊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요. 이들도 좀 동네 마트에서도 좀 입지가 있는 마트들이 있습니다. 약간 삼성 같은 이런데 동네에서 여기가 하면은 다 따라가야겠다는 마트들이 역할을 하는 어르신 마트들이 있는데요. 그 마트들이 올해부터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개인 앱을 쓰면 됐지 내가 그런 앱을 통합 앱을 쓰지 않겠다 했던 분들이 유료 서비스로 저희 앱을 쓰면서 더 많이 점진적으로 더 빠르게 또 동네 마트들이 저희 쪽에 입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국의 마트를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셨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네. 동네 마트 오토 서비스로서 기존의 그 주문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들과 저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적 경쟁력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키워드로 잡는 건 120분 배송입니다. 동네에서 마트가 사실은 가장 빠르게 배송되는 원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네 마트의 체계에서 바로 집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빠른 시간을 보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IT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120분 혹은 더 90분 안에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테크화시키고 플랫폼화시켜서 더욱 빠른 시간으로 소비자한테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물류의 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동네마트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전문 포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 포스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저희가 7월 달에 포스 프로그램을 마트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마트 포스 프로그램이 다른 식당에 쓰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고 자산 및 이런 거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재고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 기능을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 놨고요. 특히 이제 동네 마트의 트렌드는 다점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점포가 된다 보면 한 모니터링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그 눈에 있는 것들이 마트 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다점포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은 캐셔들도 편하고 그리고 마트 사장님들도 편할 수 있는 그런 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그런 부분을 빅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제로 고객이 어떤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지에 대한 상품 분석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도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더 나아가서 마트 자동화를 또 선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R&D를 지금 사실 상당히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인화를 선도할 무인 키오스크까지 지금 계산대에 이미 도입을 지금 시키고 계시고 근데 이 무인 키오스크 또 마트 자동화 어떤 기능들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테크화를 만들고 있고 향후의 가장 목표는 인공지능형 마트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는 무인 계산대는 실제로 기존에 있는 마트 프로그램들이 마트마다 다 틀립니다. 한 14개 정도, 15개 정도의 마트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무인 계산대가 기존의 포스 프로그램과 연계도 가능하고요. 소비자가 사실은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무인 계산대를 보니까 좀 UI적으로 쓰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UI 개선을 해서 무인 계산대가 소비자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무인 계산대 같은 경우 도입이 확산됐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큰 도움을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 IT 기술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기술력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죠. 저희는 실제로 마트 내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둬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물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계산대와 일치해서 소비자가 물건이 빠져나간 만큼 채울 수 있는 재고를 파악을 해서 바로 소비자의 그 공간을 재고로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패턴의 앞으로 트렌드로 계속 소비 의식주 먹는 문화가 바뀌고 있는지를 갖다 분석을 하고 그걸 더 세밀하게 지역마다에 맞는 맞춤형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고 그런 부분을 테크화시키는 것들이 저희 일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을 AI 인공지능을 반영해서 더 신속하게 AI 기능을 통한 테크화를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단계별 비즈니스 플랜도 가지고 계신지 또 해외 진출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고용 물류마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IT 하는 많은 오토 업체들이 물류 창고를 만들고 배송의 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마트들은 그래도 동네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물류 창고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소물류 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배송 차량이 6대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이 다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한 14,000 정도가 그 마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 개의 마트를 창고용 물류 마트라는 개념의 마트를 하나 올해 오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최소 10개 정도의 마트를 전국의 거점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마트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창고용 물류 마트라고 해서 지역의 빠른 다른 마트와의 상생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신선한 제품들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를 통해서 납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고용 물류 마트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사실은 얼마 전에 대기업 마트가 170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최종 목표는 1000개입니다. 전국에 1000개의 거점을 만들어 놓고 창고용 물마트를 통해서 빠르게 2025년까지 배송을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테크를 붙이는 역할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테크 기술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내년부터는 좀 치열하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커스터마이징과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기술을 통해서 무인 계산대나 아니면 마트형 무인화를 글로벌하게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동남아시아부터 진출을 해서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트, 창고용 물류마트의 PB 상품이라는 저희 간편식과 간편식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저희 만만한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입점한 마트나 혹은 상생하는 마트에 제공하는 원리를 통해서 토털 유통사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김 대표님, 이제 최종 가치를 평가해 볼 시간인데요.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더 만만은 현재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면 시리즈 B 라운드로 보여집니다. 네, 최종 기업 가치 얼마입니까? 기업 가치는 약 4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나온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만만은 현재 괄목 상대할 만한 성장세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게 평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오늘 평가 내리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동네 마트를 묶는 최초의 회사고요. 그리고 그 가치는 굉장히 급성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기업 목표를 위해서 더 많이 동네 마트 사장님들하고 상생하고 그들의 애환을 달래주면서 테크화시키는 작업을 더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동네 마트의 혁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동네 마트의 혁신과 자동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